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증권 시장에서 DR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DR 발행한다. 이게 공식화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야 하고 뭐 환호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뭐 무슨 시민단체 같은 데서 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환호하는 사람들은 왜 환호하고 또 하이닉스의 그 미국 시장에서 DR 발행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삼성전자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DR을 발행하지 않는 건지, 또 DR 발행의 뭐 효과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뭐 DR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뭐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기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살 수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뭐 환전부터 시장에서 환전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시차 문제도 있고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주식을 이거 원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는 DR,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Depository Receipts라고 하는 거, 이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는 것을 미국 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과 똑같이 거래를 합니다. 마치 주식인 것처럼. 근데 미국 시장에서 발행하는 걸 우리가 뭐 특별히 ADR이라 그러죠. 뭐 유럽 시장에서 발행하는 거는 뭐 EDR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 ADR은 어떻게 발행을 하는 거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예탁원에 맡깁니다. 자, 이 자사주 100주를 예탁원에 맡기고 이 자사주를 기초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ADR 100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사주 하나, 그러니까 국내에 원주 하나당 ADR을 1개를 발행한다. 그러면 ADR도 100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국내 원주를 살 필요가 없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 100개의 그 ADR, 100주의 ADR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거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국내의 원주는 예탁원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ADR을 발행을 해서 미국에 상장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하이닉스는 자사주를 처분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사주를 처분해서 미국 시장에서 ADR을 발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사주가 없다. SK 하이닉스가 자사주가 없으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신주를 100주를 발행한다. 이 신주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주는 발행을 하면 국내에 유통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걸 예탁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탁원에 이 100주를 보관을 하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ADR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저 해외 투자자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발행된 이 ADR이라고 하는 거, 주식 예탁 증서, 주식과 똑같은 효과, 의결권도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이 ADR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해외 투자자들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ADR은, DR은 원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가 DR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주로 바꿀래? 그러면 우리나라 예탁원에 신고를 해서 원주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원주를 갖겠다. 그러면 원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원주로 바꿔서 뭐 원주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DR을 발행하는 방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있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ADR을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또 ADR을 발행할 수가 있고, 신주를 발행해서 ADR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유통주식 1000주가 있다.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유통 주식이 지금 전체 유통 주식이 1,000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자사주를 100주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뭐 한 주에 10,000원씩 해서 자사주를 100주를 매입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100만 원을 소진을 하게 되겠죠. 그죠? 현금 100만 원을 소진을 해서 자사주 100주를 사게 되면 국내 유통 주식은 900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 자사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탁원에 보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바로 ADR 100주를 발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ADR 발행 대금인 현금 100만 원, 이 ADR 한 주를 미국 시장에서 10,000원에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건 당연히 뭐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 시장에서 유통 주식이 100주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처음에 SK 하이닉스가 유통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내 유통 주식은 100주로 감소하는 대신에 미국 시장에서 유통 주식이 100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유통 주식은 1,000주 그대로입니다. 국내외 시장 전체 유통 주식은 처음 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유통 주식처럼 전체 유통 주식 수는 1,000주가 그대로 있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나갔지만 ADR 발행 대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 원이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면서 회사 보유 현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신주를 발행한다. 자,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신주는 국내에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예탁원에 그대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하는 단계에서는 회사의 현금 변화는 없죠, 그죠? 신주는 발행을 해서 예탁원에 보내니까 ADR 발행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국내 유통 주식도 그대로죠. 왜냐하면 발행한 신주는 어차피 ADR로 나갈 거기 때문에 신주 100주를 발행한다. 회사 보유 현금 그대로다. 국내 유통 주식 1,000주 그대로다. 그런데 ADR을 딱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신주를 원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ADR을 발행을 하게 되면 회사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ADR 발행 대금 100만 원이 들어오고 해외에서 유통 주식이 100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전체 유통 주식 수는 1,100주가 되죠. 국내 1,000주, 해외에 100주에서 국내외 전체 유통 주식 수는 1,100주로 100주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ADR 발행 대금, 현금 그 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는 것처럼 자, 국내 기준으로만 보면요. 자, 미국 시장은 따로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별도의 시장으로 보고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에서 ADR 발행하는 거는 국내 유통 주식은 900주로 감소를 하지만 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국내 유통 주식 수가 그대로 있는데 해외 유통 주식 수 증가분 100주만큼 전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 유통 주식도 그러니까 DR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다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국내 원조처럼 그대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희석된 지분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됐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중에 향후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이 지분 희석을 뭐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닉스가 나중에 국내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함으로 해서 ADR 발행으로 인한 그 지분 희석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서 ADR 발행할 때하고 신주로 ADR 발행을 할 때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그 ADR 발행은 한 달 전쯤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처음으로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로만 보도가 되었고 당시에 하이닉스는 뭐 ADR 발행을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ADR 발행을 하겠다는 걸 공식화시켰습니다. 공시 내용을 잠깐 보면요. 3월 24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주식예탁증서,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 상장 공모와 관련된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로 SEC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26년 연내에 그 ADR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상장 공모의 규모나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식화한 거예요. ADR을 발행하겠다 하고 명확하게 시장에 ADR 발행 목표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하이닉스의 주총에 있었어요. 주총에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주주들이 ADR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사 하나 잠깐 볼게요. 보면 주총 의장으로 나선 그 하이닉스의 곽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올 하반기를 목표로 ADR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주총에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ADR 발행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뭐 투자 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일부 주주들이 주총장에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ADR 발행에 대해서 뭐 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ADR 발행과 관련된 세부 조건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에서 신주를 발행해서 ADR을 상장할 거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신주 발행 방식의 ADR 상장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총장에서 자사주 활용해서 ADR을 상장하면 되는데 굳이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분 희석 효과가 이제 발생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곽 사장이 하이닉스가 앞으로 순현금을 그 100조 원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런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주주들은 현금 축적을 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 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투자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해 주가가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을 돌파해서 5배로 성장한 원동력은 적기 투자와 기술 개발 덕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주주 환원과 현금 확보는 이게 순서의 문제다.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주주 환원과 현금 확보는 어떤 전후 순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뒤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뒤로 하든지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이닉스의 이제 곽 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주들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왜 그 자사주가 한 2.5%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그러면 자사주 2.5% 있는 거 그걸 활용해서 ADR을 발행하면 되는데 왜 지금 그 자사주는 소각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아주 일부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쓰고 대부분의 자사주는 소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사주를 왜 활용을 안 했느냐? 이건 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생각도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3차 개정 상법에 의해서 자사주 소각이 상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올해 2월부터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올해 2월 시점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는 소각을 하라는 겁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소각을 해라. 그리고 올해 2월 이후에 만약에 신규로 매입하는 자사주가 있으면 그것은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자사주도 소각을 하고 올해 2월 이후에 너네가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으면 그것도 소각을 해라. 그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회사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뭐 임직원 보상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주주를 상대로 균등하게 그 자사주를 매각할 계획이 있을 때는 그것은 예외로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팔도록 해줄게. 그러나 너네들이 갖고 있으려고 해도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처분할 때도 주총 승인을 받아라.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갖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ADR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예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승인을 받고 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주총에서 승인을 받고 이 자사주를 기초로 해서 ADR을 발행할 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절차상으로 복잡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어렵사리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ADR 발행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예외로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사주 그대로 갖고 있다가 ADR 발행할 거예요.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주장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밝혀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이 시장에서 지금 시총 탑권에 올라가 있는 이런 대표적인 이슈 기업이 우리 뭐 ADR 발행한다고 자사주 지금 소각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ADR 발행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사주는 소각을 해버리고 신주를 발행해서 그 신주를 기초로 해서 자사주를 DR을 발행하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해서 상장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 목적은 뭐냐면 투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신주를 발행해서 ADR을 발행하게 되면 ADR 발행 대금이 들어오니까 ADR 발행 대금, 투자금, 이걸 투자금 확보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ADR을 상장을 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 ADR을 매수해서 거래를 하면 하이닉스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글로벌리 그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가 두 개가 있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플래시 메모리 중심의 회사인데 이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미국 시장에 바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26년도에 이 두 회사의 그 추정 PER과 PBR을 보면 마이크론은 26년도 추정 PER이 7.8, PBR은 4.2입니다. 샌디스크는 PER은 17.6, PBR은 7.8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5.9입니다. 그 다음에 PBR이 3.5예요. 26년도 추정 PBR이.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보다도 시장 경쟁력이나 뭐 제품이라든지 고객 대응력, 서비스력이라든지 R&D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R이나 PBR이라는 투자 지표상으로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두 회사보다도 훨씬 못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는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ADR을 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하고 밸류에 있어서 서로 키 맞추기가 되면 하이닉스의 밸류가 얘네들 밸류 수준으로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위해서 찍어내는 신주의 규모가 2.5%에서 5% 이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확보는 한 15조에서 35조 사이가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5.5% 이내다. 지금 뭐 2.5%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대 5% 이내라고 하면 지분 희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자금도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와의 밸류 키 맞추기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능하다고 볼 때 그렇다면 이 ADR 발행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을 애널리스트들 뭐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시장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메리츠 증권은 리포트 제목이 이래요. ADR은 목적이 아닌 수단, 결국은 주주환원. ADR을 발행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주주환원이다. 이게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 제목입니다. 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하이닉스의 주식이 사실은 전 세계 탑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다시 말해서 할증 거래가 돼야 되는데
할증은커녕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 할인 거래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하이닉스는 ADR을 통한 주주 환원, 이것을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 이렇게 메리츠 증권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방점은 뭐냐면 ADR 발행의 목적은 뭐 투자금 일부 확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통한 주주 환원, 뭐 주주 환원이라기보다는 그 주주 수익률 상승, 증대, 뭐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ADR의 그 목적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더 중요한 이야기, 향후 ADR 발행 세부 조건이 발표되기 전에 하이닉스가 스스로 다양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아니면 대규모 배당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메리츠 입장에서는 그럴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SK증권, 또 KB증권. KB증권 리포트 제목은 재평가는 이제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런 리포트들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ADR 상장이 되면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뭐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 뭐 특히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 뭐 ETF 같은 거죠. 이런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국내 원주 투자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미국 시장에 DR로 상장이 되게 되면 이런 패시브 ETF 같은 데서 DR을 담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접근성이 확대된다. 그리고 이 ADR과 국내 본주 사이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발생될 경우,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ADR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내 본주도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 차이 갭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격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주의 그 주가 상승, 밸류에이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SK그룹의 그 출자 구조를 보면요, 여기 SK 지주사가 있잖아요. 이 지주사가 SK스퀘어라고 하는 중간 지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 지주사가 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20.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K스퀘어는 중간 지주사로서 하이닉스 지분을 2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무조건 지분율을 2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 같으면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을 하게 되면 지분이 희석되죠. 그러니까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이 2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ADR 발행을 통해서 지분 희석이 생기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SK스퀘어가 하이닉스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이닉스가 스퀘어에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스퀘어에만 배당을 해주는 건 아니죠. 많은 또 다른 주주들, 일반 주주들한테도 배당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주도 그 배당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게 아니더라도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수 있다. DR 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게 되면 자, 전체 그 발행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게 되면 스퀘어가 가진 하이닉스 지분율이 조금 오르겠죠. 선제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스퀘어가 가진 하이닉스 지분을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DR을 좀 발행을 해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20% 이상 지분율은 유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두 방법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자, 이게 아마 메리츠 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로 ADR을 발행을 일단 좀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 리레이팅의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 자사주를 기초로 추가 ADR을 발행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까 보신 바처럼 일부
주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무슨 시민단체 같은 데서 뭐 하이닉스 뭐 신주 발행 ADR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뭐 지분 희석 효과 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신주를 뭐 15%, 20%, 25%뭐 어느 회사처럼 30%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신주 발행 규모가 지금 현재로는 많아봐야 5%, 2.5에서 5% 사이일 거기 때문에 지분 희석 효과에 비해서는 주가 리레이팅 효과가 더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잖아요. 뭐 무슨 뭐 지분 희석 효과 때문에 이거 구더기 그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약간의 지분 희석 효과 때문에 신주 발행 방식은 반대한다. 근데 지금 자사주는 소각을 하기로 했는데,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뭘 해라. 자사주를 매입하면 지금 개정 상법에 의해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보유해서 ADR 발행하려고 하면 또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고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그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신주를 발행을 해서 신주를 조금 발행해 가지고 뭐 미국 시장에 ADR로 올려놔 봐야 뭐 양이 적기 때문에 글로벌 ETF가 담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2.5%에서 5%면 그래도 아주 작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동향이라든지 리레이팅 효과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추가로 자사주 매입해서 그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 자사주를 기초로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놓고 뭐 반대한다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주 ADR을 해서 주가 리레이팅을 봐가면서 추가로 자사주 매입해서 그 ADR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미국 시장의 그 DR 그 유동성을 더 강화시킬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전반적으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어떤 분들이 그러면 삼성전자도 DR을 발행하지 않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이걸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DR 발행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 7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뉴욕 증시의 ADR 상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ADR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2004년도 1월 달에 그 당시에 그 CLSA 증권에서 삼성전자가 ADR 상장하면 리레이팅을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동원증권, 지금 저기 한투증권이죠. 삼성전자 ADR 상장은 내년에야 가능할 거다. 2005년에 오전쯤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리포트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4년도 4월 달에 삼성전자 ADR 상장은 2006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 2004년도에 이게 제가 쓴 기사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쓴 기사인데, 제가 쓴 기사지만 개면적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뉴욕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여러 차례 내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ADR 상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연내 ADR 상장 추진은 물론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 상장설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고위 관계자를 만났더니, 제가 그때 삼성의 상당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ADR 상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그분이 수차례 내부에서 ADR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국내 기업 가운데 ADR이 상장되어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했더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등 시장 전문가들이 ADR 상장만 하면 주가가 오르고 재평가받을 것으로 말하지만 이들은 확실한 근거나 소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전망이나 분석만 믿고 서둘러서 ADR 상장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뭐 제가 그렇게 기사를 썼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 관계자는 ADR 상장은 언젠가는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주와 회사에 가장 득이 되는 타이밍을 찾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미국식 회계 기준에 맞춘 재무제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뭐 이 정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 기사를 정말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그때하고는 또 달라요. 2004년 5년도에 이 하이닉스의 레벨하고 삼성전자의 레벨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DR 상장에 대해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완전히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처럼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이 저평가 갭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DR 상장을 해서 점차적으로 뭐 일시에 한 방에 당연히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겠지만 점차 미국 시장 DR 상장을 하고 또 가능하면 DR 물량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는 가능할 수 있다. 뭐 회사는 그런 판단을 먼저 내렸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뽐뿌질을 해서 회사가 DR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DR 상장 계획이 먼저 자기들 자체 분석으로 판단해서 DR 상장을 할 계획을 세웠고 지금 시장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DR을 상장하면 이런 효과가 있겠는데 하고 시장은 후행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DR 상장 DR이 뭔지 또 SK DR 상장의 효과 또 삼성전자는 또 뭐 제가 삼성전자가 DR을 상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